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7번째 페이지, 세계 도시들의 숨은 매력을 알아보는 도시의 맛 시간. 숭실대 글로벌 통상과 교수로도 계신 도시인문학자죠. 도시 김이상국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인문학자 정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패션에 눈이 좀 가네요. 여러분 이제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희섭 작가님은 그날 속의 도시 맞춤형 드레스 코드를 다 이렇게 맞춰 입고 오시거든요. 오늘도 좀 가볼 도시의 힌트가 될 만한 패션인가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래요? 이렇게 좀 추우면서 추우면서 네, 좀 하야면서 좀 그런 나라입니다. 좀 눈 내리는 나라인가 보다. 눈도 있고요. 여기 요 무늬 또 의미가 여기 이제 있나요? 그 니은 결정, 예, 눈의 결정을 이렇게 심어서 눈의 결정이다. 저게.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전 방송에 나왔던 옷차림도 한번 볼까요? 저기 이제 왼쪽이 라오스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라오스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뭔가 오른쪽은 이제 왼쪽이 네, 라오스는 아니었고 아닌가? 저게 이제 그 바르셀로나와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 유대 광야의 색깔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광야의 색깔이다. 이게 약간 오른쪽이 직관적이진 않네.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네. 오른쪽은 그 시드니 편에서 조금 좀 시드니 아닌 것 같아요. 이글거리는 그 햇빛이 들어가 있는 그 아웃백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그 아웃백 태양을 표현했다. 태양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오늘은 눈의 결정이고요. 네, 오늘은 눈에 네. 그 겨울왕국에서 봤던 눈 결정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뭐 이건 사각형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팔각형으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신경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의 맛 6번째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도시로 갈지 직접 한번 시원하게 밝혀주시죠. 오늘은 그 북유럽 중에서도 진짜 그 북쪽에 있는 나라 그 눈이 너무 많아서 국가 이름 자체가 아이슬란드인 그 아이슬란드의 그 레이캬비크로 그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수도죠, 레이캬비크. 그렇습니다. 예. 아이슬란드의 수도고요. 그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그 그림이 잘 나오다 보니까 많은 영화 찍었죠. 뭐 인터스텔라도 찍었고요. 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영화도 찍었고 배트맨 비긴스 같은 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드라마와 또 왕좌의 게임인가요? 그것까지 찍었고 예능도 많이 찍었고 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아이슬란드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네. 진짜 좋아했어요. 그 영화도 찍었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이즈도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대한민국하고요. 면적이요? 면적이. 예. 그래서 10만 3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네. 대한민국이 9만 9천 720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사이즈도 거의 뭐 흡사하고요. 네. 그리고 섬의 크기로 따지면 섬나라니까 네. 전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섬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 작년 기준으로 그 390만 명도 아니고 39만 명 수준이다 보니까 이 CBS 스튜디오가 있는 양천구의 인구가 43만 명입니다. 더 적네. 양천구의 이 아이슬란드가 더 적어. 네, 주민보다도 더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 43만 명 중에서 또 60% 정도가 레이캬비크 주변에서 사니까 뭐 다른 데로 교외로 나가면 거의 뭐 사람을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양을 더 많이 만나고 말을 더 많이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현지 주민이 아니라 다 외국인들을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구가 39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슬란드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연간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사는 사람의 거의 5배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슬란드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그 낮냐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당 그러니까 반경 쉽게 말하면 반경 1km 안에 그 3.87명이 삽니다. 4명이 안 되는 거예요. 3.87명이. 그래서 인구 밀도 순위로 낮은 순위로 세계 4위고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1제곱킬로미터당 516명 반경 1km 안에 체감이 확 되네요. 네, 516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 밀도에 관한 한 뭐 사람을 구경할래야 현지인을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가 없는. 사실 인구의 한 60% 정도가 수도권에 산다 그러면 밀집이 엄청 심한데 이럴 수 있는데 그래봤자 한 20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두고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노르딕 국가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는 그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하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그 스웨덴, 네. 노르웨이 그리고 반도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바로 아래에 있지만 그 덴마크를 예. 지칭을 합니다. 네. 이 세 개 국가들은요 네. 서로 언어를 60% 정도 이렇게 그 통용을 합니다. 알아듣습니다. 네네. 그리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같고요. 여기다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지는 않지만 네.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네. 여기서 그 핀란드는 제외된다. 핀란드가 빠져요? 빠집니다. 핀란드는 절대로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핀란드는 동방민족인 그 핀족이 와서 예. 이 건국한 나라라서 예.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핀란드어는 우랄어족이거든요. 네. 예, 고대 뭐 노르드어족이 아니라 네.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노르딕 국가는 예. 그 북유럽 국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노르딕이라는 게 이게 북쪽이라는 뜻이니까요. 예. 여기에 바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에다가 핀란드까지를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국가 안에서 핀란드가 빠진다고 하는 거. 예, 전 국기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줄 알았는데 핀란드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노르딕 국가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도시 이야기 하기 전에 아이슬란드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슬란드 역사의 시작, 뭐 언제로 거슬러 가야 될까요? 아이슬란드는 사실 그 무인도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의 8세기에서 한 10세기 고 무렵에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이 조금씩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71년에 노르웨이 출신의 그 바이킹 잉골프르 아르나르손이라는 사람이 리에이캬비크에 처음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잉골프르라는 사람이 네. 바로 그 아이슬란드 최초의 주민이 되는 것이지요. 예. 노르웨이에서 와서. 근데 이 워낙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키모조차도 이 아이슬란드라는 이 섬에서 살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성 뭐 눈만 있고 빙하만 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네. 그냥 비로소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국토의 80%가 용암, 네. 빙하, 호수니까 네. 뭐 사람 뭐 동물 외에는 동물조차도 네. 살기 힘든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생산성이 없네요. 없지요. 예. 거의 없고요. 아르나르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네. 나서 이 땅을 이슬란트라고 얼음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슬란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예. 이게 그 지금의 그 아이슬란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음이 많아서 눈이 많아서 아이슬란드인 겁니다. 그러네. 직관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역사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871년부터 930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곳곳에 이제 농장을 세웠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그 아이슬란드의 그 정착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서기 1000년이 됐을 때 네. 아이슬란드에도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죠. 네네.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 역사에 비로소 편입이 됐다. 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유럽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난 등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1120년부터 1230년까지 약 110년 동안을 그 사가 시대라고 부릅니다. SAGA를 쓰는데요. 네. 이 사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북유럽에서 발달한 그 산문 문학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가라는 것이 아이슬란드 최고의 그 문화 유산인데요. 네.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 문학 자체를 그 사가 문학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우리도 있습니다. 사가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죠? 어디서 사가를 많이 쓰죠? 아닌가? 사가라는 장르처럼 얘기하지 않나요? 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죠. 근데 그건 뭐 어떤 개인 사자고. 아, 그래요? 그거는 개인 사자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슬란드 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많이 그 북유럽의 어떤 신화도 이 사가 문학에 등장을 하고 네네. 여기서 이제 뭐 반지의 제왕을 썼던 그 존 로날드 로웰 톨킨이라는 사람이 아이슬란드에 갔다 와서 이 사가 문학을 접하고 그 이 반지의 제왕을 썼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했고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르웨이한테 지배를 받고 또 덴마크한테 지배를 받다가 700년 이상 지배를 받다가 1944년에 이르러서야 네. 비로소 독립을 한 나라가 이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덴마크하고 노르웨이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이고 모든 것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슬란드의 제일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라 네. 덴마크어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영어인데요. 예. 덴마크어 그만큼 덴마크가 중요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슬란드는 뭐 그냥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네요. 그런 막역한 예.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수도 레이캬비크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이 레이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기, 연기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도착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그것을 수증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크라고 하는 것이 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항만할 때 그 만이요? 만. 예. 그래서 연기가 나는 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네. 요것도 바로 그 잉골프르 아르나르손이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슬란드의 그 시조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이 지열을 통해서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저기서 왜 연기가 날까? 그래서 여기는 연기가 나는 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 아이슬란드 가면 땅에서 막 그 온천 뭐 연기 이런 것들 막 솟구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간헐천이 있는데 네, 간헐천. 그걸 보고 네. 지은 그런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게이시르라고 하나 보네요. 게이시르죠. 예, 예. 게이시르. 게이시르가 뭐 대단합니다. 이 땅 밑에서 뭐 끓는 물이 분출되는 그런 자연 현상인데요. 네. 뭐 이렇게 뿜어져 올라올 때마다 뭐 사람들 막 탄성 지르고 뭐 난리가 아니죠. 막 20m, 30m까지 올라가는데 와. 뭐 대단합니다. 펄펄 끓는 물이 그 땅의 구멍을 통해서 예. 대단한 장관을 네. 그 만들어내는 게 게이시르고요. 네. 이 게이시르에서 간헐천을 의미하는 영어 가이저. 가이저가 이 게이시르에서 나온 것이고요. 네. 근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경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고문이 있냐 그러면 너무 뜨거우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재미를 이렇게 손도 넣고 막 그러는데 절대 넣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로 쓰여 있냐 그러면 Hospital is 63 kilometers away from here.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한참 가야 병원 있으니까 예.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63km에 병원이 네. 떨어져 있으니까 넣지 말라 뭐 그렇게 써져 있고요. 여기에 뭐 이 계란을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계란이 익으니까요. 네. 정말 유라시아판과 그 북아메리칸판의 그 경계선 위에서 네. 계속 지열 활동을 하면서 네. 그 화산 활동을 하면서 지열이 올라오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증기를 이용해서 어떤 뭐 온수도 공급을 하고 난방도 하고 예. 이런 삶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또 아이슬란드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도시의 어떤 그 레이캬비크에서는 네. 온천 문화가 뭐 이렇게 발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것이죠. 현지인들의 어떤 에너지 원으로도 쓰이고요. 네. 그리고 블루 라군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블루 라군. 예, 블루 라군이라는 곳도 있는데 네. 이게 아이슬란드를 통틀어서 레이캬비크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통틀어서 최고의 볼거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검은 이끼 사이에서 화산암과 푸른 이끼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그 물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해수를 퍼다가 함량을 만들어서 화학작용을 만들어서 그 이렇게 비취색의 물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그 이렇게 샴푸를 나눠줍니다. 샴푸를. 근데 그 샴푸를 항상 머리를 감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 머리가 회색으로 탈색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250을 비싼 겁니다. 30만 원 정도 되는데 마사지값 포함해서 블루 라군에 들어가려면 그 샴푸를 하면 탈색이 안 되고. 네, 머리를 한번 코팅해 주니까요. 머리를 코팅해 주고.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왔더니 내가 늙었구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그렇겠네. 났나. 예. 이러시면 안 되고 블루 라군 들어갈 때는 거기서 제공하는 꼭 샴푸로 머리를 샴푸로 하고 들어가야 머리가 탈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야, 그리고 좀 무서운데 샴푸해도. 예. 꼭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야말로 거대한 자연 그 자체가 볼거리인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오로라는 직접 보셨는지요? 저는 오로라를 그 노르웨이의 트롬스에서도 봤고요. 예.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서 봤습니다. 물론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겨울은 뭐 반밖에 안 되니까요. 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 비크라고 하는 남부 도시에 가서
그 오로라를 또 아이슬란드에서도 봤습니다. 너무 뭐 감동이었고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날씨가 맑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밤이 오래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볼 수가 있는 자연 현상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방전 현상인 것이죠. 대기권의 플라즈마 입자가 태양에서 떨어져 내려와서 대기권을 지나다가 자기장과 결합을 해서 내는 그 방전 현상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방사선이 많이 나와서 오래 보면 안 좋다 뭐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거기서 봤고요. 그래서 뭐 몇 분만 지속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2-3시간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2-3시간 지속이 되면 너무 감동적이고 근데 색깔이 보통 녹색이 많습니다. 녹색이 많은데 가끔가다 이렇게 빨간색도 나오고요. 이 파란색도 나오는데 오히려 빨간색이나 파란색 본 사람이 더 럭키한 거죠. 더 희소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가면 그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로라 지수를 보는 앱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오로라를 오늘 볼 수 있다. 오늘은 포기하고 그냥 맥주나 마시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우주먼지님이 오로라 편에서 빨간색과 녹색으로 빛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까먹었네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복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풍경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여름에 가면은 그 겨울은 오로라지만 여름은 그 백야거든요. 와인 나잇인데 이 백야라고 하는 것은 그 위도가 그 48.5도 이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48.5도 이상에 존재하는 지리적으로 그 나라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백야인데요. 그 반대는 극야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백야 때는 19시간 동안 낮이 계속되고 극야일 때는 그 반대로 19시간 동안 이제 밤이 지속이 되는 거니까 뭐 낮이 지속이 되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2시가 됐는데도 화나니까 먹던 술을 끊을 수가 없고 유수 호스텔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계속 마시게 되고 제 경험담입니다. 새벽 2시 정도가 뭐 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 지는 것 같았고요. 그거 좀 신체 리듬 엄청 망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주 뭐 고생했지만 나름대로 몽환적이었던 그런 경험이 좀 백야입니다. 백야와 오로라를 다 북유럽에서 아이슬란드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굴포스는 뭡니까? 굴포스. 굴포스를 꼭 봐야 되는데요. 명소 중에 명소인데요. 그 레이키아비크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걸쳐져 있는 그 이구아수 폭포급의 그 급의 폭포인데 굴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을 의미하고요. 이 포스라고 하는 것이 폭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 황금의 폭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폭포가 21m입니다. 협곡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높이가 21m 2단으로 되어 있는데 21m 떨어지고 좀 내려와서 또 11m 떨어집니다.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요. 이 자연의 경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폭포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유명한 또 스토리텔링이 하나 있죠. 영국의 사업자가 여기 댐을 보고 돈 되겠다. 여기다가 댐을 만들면 그 댐을 설립하면 전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워낙 유속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소녀가 나와서 맨날 시위를 하는 거죠. 소년도 아니고 소녀가 나와서 맨날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폭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팔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디몬스트레이션을 해서 결국은 영국 사업가의 의지를 꺾어버린 그 스토리를 간판에다가 그 입구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굉장한 소녀네. 훌륭한 소녀. 대단한 환경 운동가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폭포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뭐 자연이 정말 이렇게 신비해서인지는 몰라도 북유럽 신화라든지 요정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슬란드 사람한테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석탈의 신화처럼 약간 그냥 전해져오는 이야기나 전설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걸 믿고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전설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전설 이상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당군 신화가 허구지만 우리 뭐 당군의 자손 뭐 이런 게 있듯이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북유럽 신화에 그 자주 등장하는 힘이 그 오딘이라는 옛날에 시계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그 오딘이라는 신이죠. 이 오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로 따지면 바로 제우스가 됩니다. 제우스 격인데요. 이 오딘의 아들이 바로 그 토르라는 영화 속에도 등장한 토르라는 신이고 또 그 조카가 그 로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인이잖아요. 거인의 이미지입니다. 이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되는데 아이슬란드에서는 굉장히 인기 아이템입니다.
이 수버니어 아이템. 샵에도 있고 동상도 있고 예. 뭐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고 굿즈를 토르 굿즈를 만드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바이킹 모자를 쓴 토르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예.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트롤이라고 하는 트롤도 역시 그 약간 거인족 비슷합니다. 예. 트롤도 거인족 비슷한데 이 트롤도 이제 많이 그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과 또 그런 트롤 같은 종족의 후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군의 신화를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맹신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상당한 그 명예와 자긍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토르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그러면 그 Thursday, 영어로 Thursday가 원래 톨스데이였잖아요. 예, 예. 토르의 날이었다. 네. 그 정도로 토르와 이 트롤과 오딘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굉장히 뭐 추앙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삶에 녹아 있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게 저는 되겠네요. 생각을 합니다. 예. 날씨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춥습니까? 진짜 뭐 한반도에서는 못 경험해볼 추위 정도인가요? 예. 근데 저는 그 계절 뭐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예. 그 오히려 여름이 더 추웠고요. 왜냐 네? 그러면 겨울은 더 많이 입고 가서 안 추웠고 여름은 이렇게 허투루 가서 추웠는지 모르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 아이슬란드가 북극권에 있으니까 네. 뭐 영하 무슨 뭐 30도나 40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렇지가 않고요. 레이캬비크의 연평균 기온이 0.3도에서 영상 4.7도입니다. 생각보다 높네. 예, 높습니다. 예, 우리 겨울 정도네. 우리 겨울은 어떻게 보면은 막 예. 그 무슨 막 영하 15도, 20도 내려가잖아요. 그럴 그런 때도 경우가 있고. 예. 거의 없고요. 그 그 따뜻한 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남부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왜 뜬금없이 멕시코 만류냐. 근데 네. 지도를 보면 예. 아이슬란드가 의외로 그 미국에서 가깝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뉴욕까지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국 가는 것조차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예. 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 오는 거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식의 추위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동부는 춥습니다. 동부에 가면 거기에서는 빙하가 있고 네. 거기에 막 이제 무슨 쇠빙선이라고 하나요? 쇠빙선, 얼음을 깨는 배 예.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레이캬비크 자체는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다. 아, 레이캬비크는 서쪽이군요. 네, 서쪽입니다. 아, 이 멕시코 서남부가 만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그렇구나. 받아서 의외네. 의외의 그 어떤 날씨인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연 말고 그밖에 또 아이슬란드의 매력, 뭐 가봐야 될 것,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아이슬란드는 뭐 자연뿐만 아니라 이 인류사의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그 싱벨리르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네. 레이캬비크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가기도 쉽습니다. 2004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이 싱벨리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하면 그 국회평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 네, 역사적으로 예. 930년에 네. 인류 최초, 세계 최초의 의회인 그 알싱기가 이 싱벨리르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이슬란드에서? 아이슬란드에서요. 오, 그래서 인류 이게 최초의 의회가? 인류 최초의 의회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의회인데요. 예. 개인의 모임이 아니고 의회인 것이죠. 정치 집단으로서의 의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가 그 당시에 진짜 절대 군주의 권력 속에서 막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네. 벌써 아이슬란드는 싱벨리르 국립공원에서 네. 알싱기라는 국회를 만들어서 네. 그 이렇게 사람들의 민의를 소위를 하고 예. 적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선진적인 것인 좀 거죠. 의회 민주주의인 거죠?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 대단한 그 몰랐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무려 그 1798년까지 매주 그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열렸다라고 하니까 아, 네. 중요한 것은 여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비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 없다고 그냥 가면 뭐가 날라오느냐? 나중에 딱지가 날라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입장료는 안 내니까 네. 주차료는 내야 된다. 겪어보시는 건가요? 아. 뭐 저는 뭐 미리 알고 가서 안 했습니다. 아, 예, 예.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직한 분입니다. 예. 네. 이런 건 진짜 몰랐던 지식이고요. 비교적 최근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아이슬란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이슬란드 그 국민들, 그 시민들이 냄비랑
프라이팬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게? 예. 그것을 영어로 하면은 그 키친웨어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2008년 이전만 해도 네. 아이슬란드 특히 레이캬비크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생산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노키아라든가 뭐 지멘스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땅값이 싸서 그런가? 뭐 땅값도 싸고 물류비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싼 거죠. 근데 네. 땅값이 가장 큰 것이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지식인이 많고 네. 그리고 다국적 언어를 하다 보니까 네. 독일 갔더니 독일 말밖에 못하는데 이 나라 갔더니 5개 국어를 능숙하게 한다. 되더라. 이런 어떤 인력의 어떤 그런 그 우수성 이런 예. 것도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이 생산 기지를 글로 이동을 한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2008년도에 경제 공황이 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코노미 크라이시스가 왔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공장들이 철수를 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추락하게 됐고요. 네. 또 여기 어떤 정부의 어떤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면 안 되죠. 네. 무기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주방 기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주방도구로. 그래서 키친웨어 레볼루션이다. 그걸 갖고 나와서 예. 이렇게 막 그 총리 사임해라.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경제가 이 모양이냐. 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그 주방기구를 가진 혁명이다. 엄청난 평화혁명 같은 거죠. 평화혁명, 무열혁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총리 사임을 요구를 했고 네. 여기에 적자 해결해라.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냈고 결국은 새로운 그 헌법을 만들게 되고요. 아 그래요. 그때 이후에 아이슬란드는 다시 그 경제 위기를 회복을 하고 지금은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가면은 뭐 많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예. 저는 많이 그 봤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겨냈네요. 네. 예. 좀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가 작지만 강하다는 게 입증된 또 하나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 국가대표팀 얘긴데요. 인구가 그렇게 적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꽤 몇 년 전에 지지난 월드컵 때나 뭐 지지난 유로 때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뭐 네. 대단한 성적을 39만 명의 그러니까 인구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네, 프랑스에서 개최된 2016 그 유로 2016에서 네. 그 네덜란드를 두 번이나 격파를 하고 네. 조별리그 1위로 야. 본선에 올라가서 네. 축구 종가 잉글랜드까지 격파해 버려서 예. 8강까지 올라갔던 너무나 대단한 그때 유명했던 이거잖아요. 아, 막, 그렇죠. 막 이렇게 치는 거. 네. 이렇게 막 치는 거 있죠. 그 바이킹 세레모니가 바이킹 박수. 그때 바이킹 박수가 그때 예. 그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구의 10%가 프랑스로 몰려갔다. 인구가 워낙 적으니까 3만 명만 몰려가도 원정역 힘으로 3만 명만 3만 명만 가도 인구의 10%가 간 거죠. 그렇죠. 예. 한국은 뭐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인구의 10%가 원정을 보러 가는 게 그렇죠. 인구의 10%가 프랑스로 원정 응원을 갔다.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야. 또 하나는 그 2018년도에 사상 최초로 네.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 중국도 어려워하는 14억의 중국도 못 가는 그 월드컵, FIFA 예. 월드컵 본선에 2018년도에 대단한 그 거지. 진출을 경기도 잘했어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한 그 감독이죠. 이름도 그 할그람손 감독인데요. 예. 그 아이슬란드의 이름 중에서 이 손이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데르손도 그 동화 작가 네네. 그분도 이 안데르의 아들인 것이죠. 네. 이 할 그림손 감독이 그 축구 감독으로 나왔는데 네. 이분의 본업은 치과 의사였다는 거죠. 아 맞다. 본업을 하면서 네. 부업으로 축구를 했는데 맞아요. 월드컵 본선에 네. 진출시킨 엄청난 뭐 코치나 약간 그 벤치 멤버 중에도 그 약간 투잡 뛰는 선수나 코치가 있었어요. 다 선생님들이고 맞아요. 뭐 예. 그죠. 뭐 변호사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그 가방끈이 긴 축구단. 그랬겠네. 뭐 진짜. 그럴 수가 있다고. 영천구민보다 인구수가 적은데 거기서 어떻게 월드컵 본선을 나가냐고. 대단한 예. 겁니다. 근데 뭐 가방끈이 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서점이나 책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발달을 했고요. 서점도 너무 많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누구나 태어날 때 뱃속에 자신만의 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그 아이슬란드에 있을 만큼 아이슬란드는 그 인구 대비 저술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39만 명 중에서 네. 그 1권, 한 권 이상의 책을
그 낸 사람이 그 10%나 됩니다. 전 인구의 10%가 인구의 10%. 한 권 이상의 아, 책을 진짜요? 그 만들어낸 것이죠. 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수로 보면 네. 인구 1000명당 출간 작가의 비율이 독일이 0.8명, 그리고 영국이 0.6명인데 네. 그 이 아이슬란드는 1000명 중에서 3명이다. 1000명 중에서 3명, 전 인구의 10%가 네. 한 권 이상의 책을 출간을 했다.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네. 근데 이런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이 예. 책을 출간을 하면 네. 국가에서 3년 동안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럼 국가에서요. 장려하는 거네. 국가에서 이거를? 장려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3년 동안 그걸 하니까 뭐 예. 저라도 쓸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그 그러게 뭐 일단 하면 내고 봐야죠. 네. 예. 2권, 3권, 도시의 4권. 맛. 예. 네, 속편 계속해서 아 국가에서 이걸 장려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학식이 높은 나라라고 많이 부르죠. 음. 가장 학식이 높은 나라다. 네. 아이슬란드 참 매력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도 조금 그렇고 좀 직접 가보기는 좀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물론 이제 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만 가서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물가는 제가 하루에 그 70만 원을 썼는데도요. 뭐 먹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버스가 5만 원. 네. 공항 버스가 5만 원이고 그리고 아.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맥주 하나에다가 뭐 스테이크 같은 거 하나 시키면 뭐 10만 원. 여름에 진짜? 가면 성수기니까 조그만 그 경차 같은 것도 네. 하루에 그 렌트비. 뭐 20만 원, 25만 원.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비싸니까 네. 좀 이렇게 잔머리를 생각을 해서 예. 8인승 그 8인실 8인승이 아니고 8인실 그 8인실. 유스 호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전 세계 사람이 오다 보니까 뭐 그렇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죠. 예. 누가 제 돈을 현금으로 훔쳐가 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훔쳐가서 뭐 호텔 측에 유스 호스텔 측에도 알리고 뭐 그랬는데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가져갔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아유. 그래서 전전긍긍 하다가 그때 이제 후회를 한 거죠. 이렇게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 돈을 잃을 수가 있다. 소탐 대실하지 말자. 돈 아끼려고 유스 호스텔 갔는데 거기서 큰 돈을 그렇죠. 도난당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투스타, 원스타 호텔, 뭐 쓰리스타 호텔도 있는데 성수기다 보니까 투스타 호텔도 막 3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렌트비 먹는 것도 아껴서 먹었는데도 뭐 얼마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소한 여행을 해도 하루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들고요. 딱 하나 공짜로 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물을 공짜로 줍니다. 이게 빙하의 나라다 보니까 빙하가 녹은 걸로 이제 수돗물을 만들거든요. 그 수돗물만 물만 공짜로 주는 게 좋았고 아 예. 나머지는 주차료 비싸고 입장료 비싸고 그놈의 주차료. 예. 햄버거 비싸고 뭐 빅맥 지수가 거의 세계 1, 2, 3위를 왔다 갔다 스위스와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다 보니까 빅맥 세트 먹으면 25,000원, 3만 원이고 길거리 음식 먹어도 예. 뭐 꼬치 같은 거 몇 개 먹으면 또 3만 원이고 그래서 돈 계산을 하면은 사실 여행을 할 수 없는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오는 나라가 예. 이게 그 아이슬란드가 될 수가 있다. 어. 레이캬비크가 될 수가 있다. 돈 계산 안 하고 가신 건가요? 그냥. 저는 안 하고 갔다가 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계속 안색이 안 돈이 좋아지시. 줄고 카드 전표가 계속 이렇게 가방 안에 쌓이다 보니까 물만 많이 먹고. 네 물만 많이 먹고 물맛 좋나요? 물맛은 너무 좋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엄청 청정할 것 같아. 청정합니다. 예. 궁금하긴 하다. 아주 예. 파란색 물이 너무너무 파란색 맛이 물. 좋았습니다. 예. 이게 뭐 음식값이 비싸다니까 요 질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음식 입맛은 우리랑 좀 맞나요? 어떤가요? 예. 저는 100% 현지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뭐 어떤 거 어떤 먹어요? 예. 한국 분들은 못 견디는 분들도 많고요. 예,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말이 많다 보니까 말? 네, 말이 많습니다. 예. 이 조그만 교회로 나가도 예. 그 말농장이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승마용이 아니고 네. 그 이렇게 식용으로 만든 식용 말입니다. 말고기 먹는구나. 말고기를 먹습니다. 그 말 스테이크인데요. 저는 맛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말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뭐 제주도에서도 말고기를 우리도 먹고 먹죠. 예. 다 먹고 근데 스테이크로는 처음 먹었습니다. 그것도 웰던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미디엄도 있고. 네. 그거 먹었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비쌌고요. 거의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스테이크 하나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카르들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 홍어와 아주 비슷합니다. 삭힌 그 상어입니다. 상어를 삭혔구나. 네, 상어를 삭혀서 엄청난 암모니아 냄새가 코로 들어와서 네. 코가 뚫리는 현상인데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삼합 그 홍어를 잘 먹기 때문에 가서 뭐 열린 마음으로 저는 먹었고요. 물론 이것도 비쌉니다.
이것도 역시 뭐 비싸지 않은 곳이 없어요. 상어는 좀 식감이 있나요? 약간 젤라틴 느낌 같.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도 나고요. 발효가 돼서 그런지 약간 이 탄탄한 설컹설컹하지 않고 약간 탄탄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암모니아 냄새도 저는 그것마저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장 한국 사람들이 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비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뭡니까? 양의 머리를 그 통째로 삶아서. 양대가리를 저렇게 통으로 굽는구나. 그렇습니다. 삶는구나. 네. 예. 그걸 또 이렇게 반을 또 쪼개서 딱 놓으니까 예. 이 양의 그 뇌 구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뇌 구조를 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저게 뭐 은근히 살이 많습니다. 얼굴에. 그래요? 저 얼굴을 칼로 파먹거든요. 칼로 파먹는데. 좀 이렇게 파서 주지. 예. 네. 살코기만. 파먹는 묘미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파서 그래요? 이렇게 먹고요. 좀 즐기는 지경까지 이르신 것 같은데. 그 머리에 붙은 머릿고기죠. 머릿고기. 저기 가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먹고요. 또 그 레시피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마다 네. 양념이 좀 다르게 소스가 다르게 나오고. 네. 또 하나는 그 아이슬란드가 핫도그가 유명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셨을 때도 그 이렇게 먹었다고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 핫도그를 그 즐겼는데요. 네네네. 핫도그 그 키오스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슬란드 핫도그를 먹는데 저는 솔직히 근데 독일 핫도그하고 아이슬란드 핫도그하고 비교를 해보면 독일인가요? 저는 솔직히 독일 뭐 아이슬란드 뭐 조심스러워하실 필요 이야기를 없어요. 하지만 예. 독일 소세지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독일 핫도그가 아이슬란드 많이 있어서 몇 번 먹어봤는데 뭐 네. 그닥 감독은 핫도그 정도는 그래도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나요? 그것도 비쌉니다. 15,000원. 15,000원. 핫도그는 15,000원, 뭐 10,000원 다 10,000원 넘습니다. 쉽지 않네. 큰 또 물 거는- 먹어야겠네. 큰 거는 예. 비싸고요. 예. 그래서 그거 뭐 요 정도 드시면 아이슬란드에서 그래도 이 문화 체험하고 왔다, 식문화 체험하고 왔다. 네. 어디 가서 말하실 정도는 좀 이색적인 될 것 경험을 같습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오늘도 마무리 인사는 아이슬란더로 해봐야겠죠, 오늘은.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핀란드에서 레오 란타 씨 방송인 분이 잡지사 나오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언어겠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따라하기가 핀란드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아이슬란드어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네. 아이슬란드어 자체가 예전에 그 켈트어라든가 네. 그 뭐 덴마크어, 심지어 라틴어, 로망시어에서 이렇게 많은 어휘들을 차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현지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네. 외국인으로서 배우기는 가장 어려운 그 언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렇지만 덴마크의 식민지를 오래 받아서 덴마크어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동양 사람들이 조그만 인사말 배워서 해주면 네.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동양 사람들이 이 어려운 아이슬란드 말을 써주는구나. 그래서 뭐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판을 보면서 다 렌트카로 달리니까요. 네. 렌트카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게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을 안 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외부로 빠지는 데는 다 렌트카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볼 때 좀 네. 유용한 단어를 몇 가지 그렇죠. 좀 알아두면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그 FOSS, 포스라고 적혀져 있으면 다 폭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폭포이고요. 네. 그리고 JOKULL 그 요쿨이라고 하는데 요쿨은 그 빙하 지역, 빙하를 의미하고요. 네네. 그리고 달루르라고 쓰여 있으면 계곡을 의미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온천 네. HVER 흐베르라고 발음을 흐베르. 하는데 흐베르가 예. 온천이고 그리고 스코그루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건 숲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데 팔이라고 하면 팔을 이제 팔이 산입니다. 산. 파리 산이에요. 산이 예. 있으니까 이 정도 그 표지판 보시기 위해서 알고 가시면 저 단어 좋고요. 보이면 힌트가 되는 거죠. 힌트가 예. 되는 거죠. 저걸 보면 훨씬 쉬운 거죠. 그러네. 산이구나, 계곡이구나, 빙하구나를 알 수가 있고. 네. 내비 찍으면 안 됩니까 그냥? 내비 찍어도 됩니다. 근데 그 그냥 너무 쉽잖아. 그러면. 내비 찍어도 되고요. 예. 그 차 안에 이제 내비가 안 달려 있는 게 있는데 그래요? 그럼 뭐 이거 뭐 예. 데이터 써가면서 그렇죠. 또 네. 데이터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 써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데이터비를 뭐 지불하면서 예. 그렇게 가도 됩니다. 또 인사말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인사말이 그 아침 인사가 그 고단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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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단한 하루가 뭐 되는 건가요? 뭐 고단 아침부터? 아침 인사 예. 고단다인 하고요. 네. 그리고 점심 인사가 그 고트 퀄트입니다. 고트 퀄트. 고트 퀼트, 고트 퀄트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밤 인사가 그 고다노트. 고다노트. 고다노트하고 나이트인가 보다. 그 노트가. 고드노트. 뭐 그런 셈인 거죠. 예. 고드노트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게 탁 휘리르.
탁휘리르라고 이렇게 탁휘리르. 예, 탁휘리르 하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말 저에게 있어서는 맥주파인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예, 것은 예. 건배는 그 스카울. 예. 스카울이라고 예. 합니다. 건배로만 거의 200개월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건배사로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아, 그렇구나. 저는 요거 기억해야겠네. 감사합니다. 탁휘리르. 탁휘리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이슬란드어로 한번 저희가 작별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탁휘리르. 탁휘리르. 바이.